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2024년부터 직원들의 유급병가가 확대됩니다. 총기 소지 연령은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글렌데일 등의 과속 감시 카메라도 설치됩니다. 독감 시즌을 맞은 남가주에서 최근 독감 사망자가 잇따라 보고되자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합니다. 민원인들은 총영사관 내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국제공원에서 오는 16일 윈터 카니발이 열립니다. 인공눈과 함께 각종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맞물리면서 벤츄라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테네시 중부의 토네이도가 덮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토네이도 피해로 현재 8만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된 자신의 사기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경제국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고 이런 가운데 앞으로의 금리 정책 방향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주로 가전제품과 IT제품, 항공권, 자동차 판매 가격 하락에 힘입은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가 투자업체들로부터 58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메이시스는 올 들어 주가가 16%나 하락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안보리가 마비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인 절반 가까이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전격 초청하면서 연방의회에 예산 승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연일 제3지대 신당론을 띄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있는 이상민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조기 예산으로 활동을 마친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혁신안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사퇴서를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타니 선수가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 초대형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자유계약 시장 계약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정호 선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리그 10호골을 터뜨리면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한 골과 도움 2개를 올린 손흥민의 원맨쇼로 토트넘은 6경기 만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적 오늘 오후 들어서 부분적으로 흐려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바람 참 엄청나게 불었었죠. 지난 주말. LA는 괜찮던데 벨리 지역은 참 상당히 많은 바람이 불었고 벤츄라 카운티 엄청났습니다. 결국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3,000에이커 정도가 전소됐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진전을 보이면서 대피령이 발령됐던 주민들에게 대피령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9일입니다. 9일 토요일 오전 사우스 마운틴 근처 라디오 타워 근처에서 산불이 발화된 뒤 24시간이 지난 지점에 3,000에이커 정도 전소됐고 진화율은 15%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불의 확산은 잡은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을 현재 조사 중이며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플루 시즌을 맞은 남가주에서 최근 독감 사망자가 잇따라 보고되자 보건당국이 독감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올 시즌 독감으로 2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같은 비극들은 인플루엔자가 특히 평소 건강 문제를 앓고 있거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강조하면서 생후 6개월 이상 된 주민 모두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1년 내내 확산하지만 특히 10월부터 3월 사이 더 흔한 편이고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전염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베벌리힐즈에서 70대 남성을 폭행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반유대주의 공격이라고 밝히고 조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베벌리힐즈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의 부인은 토요일 오전 노스 렉스포드 드라이브와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베벌리힐즈 경찰서가 인접한 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으로부터 반유대주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후 용의 남성은 피해 남성의 머리를 벨트로 폭행해 열상을 입고 베벌리힐즈 소방국 소속 응급구조대로부터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이후 베벌리힐즈 경찰국에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LA 거주 올해 44살의 제리스 제이 슬라기로 살상 무기에 의한 폭행과 강도미수, 증오범죄,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돼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살라기는 당일 아침에도 경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단 몇 시간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후 정치인들이 잇따라 관련 입장을 냈는데 캐런 베셀리 시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 사악한 범행을 저지른 이는 반드시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반유대주의가 캘리포니아에 자리할 곳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도 반유대 시위가 번지는 가운데 미국 명문대 총장이 이 같은 시위에 선을 긋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또 비슷한 입장을 냈던 하버드와 MIT 총장 역시 사퇴 압력을 받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유대인을 혐오한다는 현수막을 단 소형 비행기가 하버드 대학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지난 10월 7일 이후 미국 대학가에서는 반유대주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지난 5일 하버드와 펜실베이니아 등 명문대 총장들이 줄줄이 미 하원 청문회에 소환됐습니다. 한 공화당 유대인 학살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총장들 That's your testimony today. Calling for the genocide of Jews is depending upon the context. That is not bullying or harassment. This is the easiest question to answer. Yes, Ms. McGill. 하버드와 MIT 총장도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We embrace a commitment to free expression, even of views that are objectionable, offensive, hateful. 하지만 월가 큰손들과 동문들은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기부금을 환수하겠다며 압박하자 결국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문회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힌 하버드와 MIT 총장도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동은 미국 사회에서 유대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진 중남미 국가에서 미국행 불법 이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관문격인 과테말라에 불법 이민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몰려서 노숙까지 하면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현지 경제와 치안 악화, 여러 가지 가능성, 해법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는데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YTN입니다. 외줄 하나를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험난한 산길을 내려갑니다. 계곡물이 불어난 정글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지만 되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 약 160km에 걸친 열대우림 늪지대 정글, 다리엔갭을 건너는 불법 이민 행렬입니다. 죽음의 정글로도 불릴 만큼 위험천만하지만 사실상 남미에서 북중미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이다 보니 목숨을 건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해 들어 남미에선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이들의 수가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다리엔갭 정글을 통과한 사람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41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 과테말라를 거쳐 멕시코까지 들어가다 적발된 이민자 수는
156만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계난의 치안 불안까지 심각해지자 불법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불법 이민자를 임시 수용하거나 되돌려 보낼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거리로 나오는 이민자들은 노숙과 굶주림,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어 치안 불안도 커집니다. 종교시설이 마련한 한 이민자 보호소도 30명 정원이지만 벌써 60명까지 수용한 상황. 과테말라 역시 빈곤 문제 등을 겪는 터에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인들까지 몰리면서 경제와 치안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에 현지 우리 동포들의 걱정과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곳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했던 북미로의 이주가 정말 성공적으로 가능할지 많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이렇게 그 엄마가 또 아빠가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제 볼파볼을 합니다. 이제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봤을 때 우리 한인 사회나 과테말라 그 정부에서 많은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은. 동포들은 특히 위험에 내몰린 어린이, 청소년 노숙인도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도울 인도주의적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 YTN월드 김소호입니다. LA 시내에서 패티오 같은 식당 야외 영업이 3년간의 논의 끝에 결국 영구적으로 허가됐습니다. LA 시회는 지난 금요일 LA시 식당의 실외 영업을 허가하는 LA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영구 시행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입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실내 영업이 제한됐던 팬데믹 당시에 LA시 요식업소가 주차장을 비롯한 도로변 공간을 이용해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식당 야외 영업 영구 허가제에 따르면 시행안 발효 시 알프레스코 수혜 식당 업주는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일부 바뀐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한인 잔리 시의원이 후보 자격 증명을 위한 유권자 지지 서명 제출을 마쳤습니다. 1,500명 이상의 유권자 추천 서명을 제출했는데 그가 출마한 12지구뿐 아니라 전체 LA 시의원 선거 후보 중에서 지난 8일 현재 유일하게 1,000명 이상의 서명을 제출한 후보가 됐습니다. LA시 선거 출마자들은 500명의 유효한 유권자 서명과 $300의 입후보 등록비를 내거나 입후보 등록비 없이 1,000명의 유권자 서명을 제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자격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잔리 시의원은 이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선거 사무실은 그가 지역 전체에 광범위한 풀뿌리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12지구에 출마한 후보는 현재 5명입니다. 잔리 시의원과 세레나 오비스타인 전 LA시 윤리위원장, 이렇게 둘의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는 선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 테나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서 미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당국자가 비공개적으로 권 씨를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서 범죄 혐의를 다루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영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달 권 씨의 인도를 승인했지만 한국 또는 미국으로 보낼지는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 바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결정은 권 씨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운 뒤에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LA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활용해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해 약 20여 종의 민원 서류를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하게 됩니다.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 등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전 세계 재외공간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민원인들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통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한국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민원인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의 2023-24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추가 벌금이 부과돼 주의가 유망됩니다. 1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매년 12월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올해는 10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11일인 오늘 하루 연장된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늘자 소인 지킨 우편이나 온라인, 전화로 가능합니다. 테네시주를 초강력 토네이도가 강타해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8만 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고 플로리다와 알라바마, 버지니아주 등지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YTN입니다. 검은 회오리가 섬광을 일으키며 하늘을 덮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Oh my God. 미 중남부 테네시주를 덮친 초강력 토네이도로 주택과 차량이 뒤집히거나 박살나고 나무는 휘었습니다. It just sounded like an explosion went off. You could hear stuff flying everywhere. It was crazy. It's crazy. It is terrifying. 지금까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동식 주택이 날아가 다른 주택을 덮치면서 안타깝게도 이 집에 머물던 엄마와 아기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신주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한때 이 지역 8만이 넘는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Nashville Electric Service. They are still trying to restore power to 26,000 Nashvillians. 테네시주는 지난 4월에도 토네이도 피해를 입어 17명이 숨지는 등 토네이도가 거의 해마다 강타하는 곳입니다. 토네이도가 미 동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버지니아, 플로리다, 알라바마주 등지에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2024년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법들이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B 6162 시행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유급병가가 확대됩니다. 첫 출근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24시간 또는 3일의 유급병가가 제공되며 200일이 지난 경우에는 40시간 또는 5일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큐리티 디파짓 금액은 크게 내려갑니다. AB 12의 시행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큐리티 디파짓을 1개월 렌트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그리고 산호세를 비롯한 6개 도시엔 최대 33대의 과속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다는 내용의 AB 645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AB 645는 보행자와 운전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기 소지 연령은 기존의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의 SB2도 시행됩니다. 법안은 학교와 공원, 놀이터 그리고 은행 등 안전에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지난 2021년에 통과된 AB 1084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AB 1084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장난감 매장에 성중립적인 섹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구매하는 장난감이 성별에 따라 진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캠프그라운드의 노쇼를 처벌하기 위한 AB 618과 직장에서 캐나비스 사용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AB 1188 그리고 직장 상사가 직원들의 캐나비스 사용 여부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는 SB 700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동 성매매 처벌 강화와 펜타닐 약물 거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SB 14와 AB 701 역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점차 구름이 늘겠고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70도를 넘어서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3, 4도가량 떨어지지만 다음날 수요일부터는 2, 3도가량씩 더 높아져서 남은 한 주간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낮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3도, 4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5도, 44도, 해안 지역은 70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각 지역에 따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0도, 낮 최고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외국인 도감청법의 재승인이 내국인 사찰 논란 속에 진통을 겪고 있어 존속 여부가 주목됩니다. 의회는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르면 국방수권법안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의회는 702조의 재승인이나 일부 개정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조금 벌게 됩니다. 2008년에 제정된 702조는 국가안보국이 해외 외국인의 통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 애플 같은 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미국인과 통신한 내용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돼 있는 자신의 사기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대문자 알파벳으로 쓴 글을 올리면서 나는 월요일 11일에 증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매우 성공적이고도 결론적인 증언을 했다며 이미 모든 것을 증언했고 이것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선거 방해라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자산 가치를 부풀린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정부 기밀문서 불법 유출, 성인 영화 바이오에 대한 입막음용 금품 제공 등과 관련된 모두 4건의 형사 재판에도 회부돼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기 집권 시 독재 논란 확산에도 또다시 독재자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공화당 관람한찬 행사에서 뉴욕타임즈에서 내가 독재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보도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나는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며 내가 왜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느냐? 나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석유 시추를 재개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장벽을 건설하라라는 구호가 터져나온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처 입고 고통받고 있는 미국을 구해내야 한다며 내 대선 캠페인은 부패한 정치 집단으로부터 미국을 구해내는 정당한 십자군 전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보수 매체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였던 터커 칼슨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칼슨은 오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터커 칼슨 네트워크 TCN을 시작하고 주 중반까지 인터뷰와 자신의 출연 영상 등 최소 5건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칼슨은 지난 7년 동안 팍스뉴스 대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우파 성향의 진행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2021년 1월 연방의회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을 두둔했고 2020년 미국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이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칼슨은 팍스뉴스 출연을 그만둔 직후부터는 X, 트위터에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디 킴 현 연방 하원 의원이 고객 서비스 정신으로 보통 유권자의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통해 상대 후보와 차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고객 서비스 거버넌스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소속의 밥 메넨데스 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상대로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김 의원 등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김 의원은 멘렌데스 의원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뉴저지주가 다른 지역의 웃음거리로 되는데 지쳤다며 더 나은 것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3% 초반으로 내려가면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지 않고 내년에는 인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은 조금 둔화됐지만 막상 미국의 저소득층 고통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건설 노동자가 된 디에고 씨. 오늘은 일당 $170를 벌었지만 그런 일자리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It was okay. Sometimes my children's they're asking for like let's say clothes or toys or whatever. I say, you know what, just wait.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줄다 보니 집세와 가스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Nothing for home. Before go something, he give me a little bit and they drinking coffee or something, but no, now no more. 지난해 9%를 넘었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이제 3%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저소득층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덜 올랐다는 뜻일 뿐 가격이 싸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르게 오른 먹거리 물가입니다. 학교 먹거리 나눔터에서 도움을 받던 엘리자 씨는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면서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And the amount of food is less. A lot of stress, a lot of anxiety. Sometimes I'm not being able to sleep because I'm worried about how am I going to be able to provide food for my daughter. 물가를 반영한 가구 중간소득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If someone is driving in a car and they're going very, very fast and you're running next to the car, right, at some point they stop. You're going to be running faster than them, but they're already a mile ahead of you. 미국 집값은 최근 8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점을 갈아치웠고 나스닥 지수는 올해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조사에서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3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각종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은 지난해 말 대비 887억 달러 늘어난 226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머스크는 억만장자 지수에 포함된 500인 가운데 순자산 총액과 올해 증가액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형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가 투자업체들로부터 58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인수 제안 기업은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인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입니다. 제안 금액은 주당 21달러로 메이시스의 지난 8일 종가가 17달러 39센트인 것을 감안할 때 약 21%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메이시스 주가는 올 들어 16% 하락했고 미국 소매업체들의 주가도 올해 전반적으로 부진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최고 갑부 소식 전해드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말 대비 887억 달러 재산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AI가 붐을 일으키면서 이 AI의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죠. 엔비디아의 최고 젠슨 황 CEO는 올 자산이 284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4억 달러가 증가한 422억 달러가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의 순자산입니다. 원래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늘어난 겁니다. AI 혜택을 본 것이죠. 이 구글이 AI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AI 기술 경쟁이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뜨거워진 경쟁 속에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진통 끝에 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생성형 AI의 첫 포문을 연 건 지난해 챗GPT를 내놓은 오픈 AI였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거대 언어 모델 AI 챗봇입니다. 챗GPT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며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거센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이사회에 의해 축출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한 사태는 상반된 시선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싣게 돼 기술 개발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Microsoft has become the players. They're holding all the keys. They are the dominant player in AI by far. 선두 주자인 오픈 AI의 내분을 틈타 구글이 AI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를 예상보다 빨리 공개하면서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가 인간 전문가보다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최초의 AI 언어 모델이라며 챗GPT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Making AI helpful for everyone is the most profound way we will advance our mission. 여기에 업계 후발주자인 메타와 IBM 등 50여 개 회사가 서로 동맹을 맺고 기술을 개방해 추격에 나서면서 AI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For the society, it's probably the best if there is a lot of competition in the space, because having a dominant one or even two players in something that transformative to the world and to businesses is too dangerous. 이런 가운데 AI 규제를 둘러싼 패권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진통 끝에 세계 처음으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는데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이 미국의 AI 규제 주도권까지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이상고온 사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글로벌 기후정상회의에서 이 쟁점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화석연료 퇴출과 감축을 두고 산유 국가들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연례 행사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대 쟁점은 역시 화석연료 퇴출과 감축. 올해 회의 의장을 맡은 주최국 UAE 산업장관은 폐회일 공동선언문 채택을 하루 앞두고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절충에 나섰습니다. It is our opportunity to deliver an outcome that is based on the science, led by the science.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중국, 인도 등과 사우디, 이란 등 주요 산유국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의 명시적인 동참을 꺼리는 상황. 총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산유국들은 아예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감축을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OPEC and the oil companies right now are trying to whitewash the crisis.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는 각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와 에너지 효율 제고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비관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후운동 활동가들도 이탈리아의 대표적 관광명소 베네치아 대운하의 형광물질을 풀어놓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운하를 가로지르는 달이 난간에 매달린 채 기후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말만 하는 동안 우리는 줄에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감소 노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올여름 최악의 이상고온 사태에서 보듯 기후변화는 최근 30년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굵직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일단 그래도 사실은 더 큰 뉴스가 뒤로 밀리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 손흥민 얘기 먼저 해야죠. 네네, 전해주십시오. 손흥민 선수가요, 어제 새벽이죠. 새벽 1시인가? 그 시즌 10번째 골과 도움 2개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활약 속에서 뉴캐슬의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5개의 무승 고지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로써 손흥민은 8시즌 연속, 이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만입니다. 연속해서 2자릿수 득점표를 기록했고요. 어제 경기 보니까 이게 16번째 경기였거든요.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 선발 출장한 손흥민이요. 전반 5분에도 원터치 패스로 골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불발이 됐고
26분, 제가 다 자세히 좀 들여다봤는데 멋진 땅볼 크로스패스로 우도지가 밀어넣어서 선제골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37분에 역시 땅볼, 역시 어제는 다 땅볼 크로스였어요. 지살리 송에게 찔러준 것이 결국 성공시키면서 리그를 골에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네 번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후반 38분 또 PK까지 얻어내면서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손흥민이 북치고 장구치고 골까지 성공을 하면서 4대1 대승에 쐐기를 박았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골 넣은 걸 따져보니까 유럽에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11시즌에서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손흥민의 꾸준함의 대명사를 실천하고 있다는 아주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돈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좀 해야죠. 좀 연말에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또 이맘때요, 뭐 메가밀리언 예. 메가밀리언스도 누가 탔어요. 뉴스 보니까. 근데 뭐 어디로 가느냐, 심지어는 오보 사태까지 언론사 오보 사태까지 만들었던 바로 야구는 곧 오타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타니 쇼헤이가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로 옵니다. LA로 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사실은 저녁 오후 방송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타니는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 계약을 끝냈다는 소식인데요. 이 금액은 2017년 21년까지 메시가 FC 바르셀로나와 맺었던 6억 7,400만 달러로 훌쩍 넘는 역대 최고의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인 로스터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다저스는 양키스에 유망 선수 2명을 보내고 거의 합의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연봉 총액 조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연봉 총액이 보니까요. 지금 요타니가 사실 계약을 좀 특이하게 했다고 그래요. 연봉 지급 유예란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 사치세 때문에 이런 계약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래요. 다저스가 이 같은 계약 덕분에 좋은 선수들을 영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40인 그 로스터에 들어간 선수들이 2억 3천만 달러를 넘게 되면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이 세금은 또 14팀에 나눠지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오타니가 돈을 많이 받게 되면은 바로 이 40인 연봉을 훌쩍 넘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특이한 계약을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인데 자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데뷔전은 한국에서 3월 21일 스카이돔 고척 스카이돔에서 갖게 돼서 대한민국 팬들도 엄청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이제 LA 바닥에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언론들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겠네요. 저희가 뭐 경험해봤던 바가 있으니까 뭐 극복해내야죠. 그때 말이에요. NGS에서 경험을 했죠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투수로는 못 나오고 이제 어깨 부상으로 타자로만 일단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공 던지는 모습은 내후년이나 돼야 볼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르브론 제임스가 그렇게 원했던 초대 챔피언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날 유진승 앵커의 주간 스포츠를 잘 듣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처음 창설된 그런 초대 챔피언에 아마 엄청나게 올인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인디아나를 123대 109로 깨뜨리고 승리하면서요. 초대 챔피언에 결국은 등극하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근데 인시즌 토너먼트는 토요일날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39단이 6개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거친 뒤 각종 1위와 와일드카드 2팀, 8팀이 토너먼트를 해서 우승팀을 가리는 건데 이게 다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모든 경기는 정규 시즌 스코어를 결국은 포함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경기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즌 82경기를 뛰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 때문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이 풋볼 소식은 좀 우울해요. 네, 다 여태까지 좋았어요. 여태까지 좋았는데 네 번째 말씀드린 램스도 결국은 예상을 했어요. 10승 2패였던 강호 벌티모어 레이븐스 원정 경기였거든요. 더군다나 그런데 잘했어요.
이 쿼터까지 그 스태포드 쿼터백이죠. 294야드에다가 터치다운 패스 3개 성공시키면서요. 아주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역전패. 이 쿼터까지 20대 14로 리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라마 잭슨 쿼터백이 활약한 레이븐스에 37대 31로 아주 결국은 터치다운 하나 때문에 진 거죠. 석패를 해서 6승 7패를 기록했고요. 와일드카드 진출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팀 다. 그리고 LA 차저스도 홈에서 강호 덴버 브론코스와의 경기에서 24대 7로 패하면서요. 5승 8패. 역시 나머지 경기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은 두 팀의 그 와일드카드 진출은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와일드카드가 가능성 있는 팀은 달라스, 미네소타, 그린베이 패커스 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팀의 그 와일드카드전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차저스 뭐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는데 결국 플레이오프에 가기 전 올해는 힘들어졌네요. 그래 말이에요. 아이고 시즌이가 근데 이제 오타니가 와서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 성적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중 동원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관중뿐만 아니라 뭐 부수적인 수익, 뭐 유니폼 판매부터 시작해서 중계권이면 보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일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7억 달러 스포가 투자해서 그게 나올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몇 해 안 가서 본전 뽑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LA 바닥에 오타니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타니의 7억 달러 정말로 빅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 곳곳에서 일고 있고 특히 중동 국가들의 비판 여론 상당히 컸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마스가 건재한 상황에서 휴전을 할 경우 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게 됐다며 휴전 불가 입장, 왜 결의안을 거부했는지 이거 설명하러 다니느라 주말 내내 시간 다 보냈습니다. 아랍 국가의 반발 굉장히 컸거든요. 이번에는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휴전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로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례 없는 규모의 희생자가 나온 가자지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감스럽게도 안보리는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휴전의 필요성이 덜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그걸 약속드리겠다라고 어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엔 결의 부결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섬멸작전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면서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입니다. 두 아들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의 총에 맞았다는 가자지구 주민이 애타게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9일 하루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의 땅굴과 무기 저장고 등 250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교 사원 인근의 하마스 통신시설은 밤사이 폭격 이후 지상군도 투입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스라엘이 하마스 섬멸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예 하마스의 종말이 시작됐다며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이제 가자지구는 사망 18,000명, 부상자는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엔 이스라엘이 억류했다가 풀어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도 국제사회에 비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도 공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의 무력 충돌로 레바논에서 120명이 숨졌고 이스라엘도 군인과 민간인 등 11명이 숨졌습니다. 휴전을 거부하고 무자비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벨기에에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벨기에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이후 반유대주의 사고가 급증하자 총리까지 나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12월인데 좀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죠. 또 언제 추워질지 모르니까 포근한 날씨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